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 갑질 논란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켰네, 화장실 수리를 맡겼네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해명이 나왔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었다. 또 이런 이런 공방이 터지면서 일이 일파만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보좌진이 10분에 한 번씩 욕설을 담은 문자가 날아다니는 생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또다시 갑질 의혹이 더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먼저 강선우 후보자의 후보 지명 직후의 발언과 여야의 주장 들어보시죠.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이 김혜경 여사를 위해 초밥 10인분을 배달하고 제사 음식 배달에 약 대리 처방, 심지어 속옷 정리까지 해야 했던 희대의 갑질 심부름 사건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의 웬만한 갑질에는 무감각해진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갑질 의혹, 집 쓰레기를 국회로 가져와서 정리를 시켰다는 의혹, 집에 변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 물론 강선우 후보자 측은 수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보좌진이 46번 교체된 것. 이것이 혹시 전부 다 갑질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또 하나의 의혹이 온라인상에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의도 옆 대나무숲 2692번째 외침. 가전가구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 뽑아오라고 하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오라고 한 건 이미 국회에 소문이 파다한데 왜 보도가 안 됐을까? 호캉스 픽업은? 대리운전 갑질 지시는? 갑질보다 더 중요한 건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욕 문자와 고함. 이걸로 많은 보좌진들의 정신과 치료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내용이면요. 저 여의도 옆 대나무숲이라고 하는 익명 게시판에서 바로 반박글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강선우 후보자가 5년 동안 보좌진 교체를 46번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의원 한 명당 인턴 비서까지 포함하면 보좌진이 9명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무했던 누적 연 인원이 50명이 넘어요. 저게 사실이 아니면 너도 나도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각 현재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그동안에 갑질을 반복적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보좌진들이 여러 명 있다면은 그걸 본인들만 알겠습니까?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 보좌진에게도 많이 토로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 익명 게시판의 상황을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내용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네. 혹시 저 보좌진이나 또는 강성우 의원하고 좀 잘 아세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제가 뭐 한 10년 넘게 일했는데 저는 실제로도 이제 강선우 의원하고 같이 일을 했던 보좌 직원하고도 다 막역한 사이입니다. 예. 저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회장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집 쓰레기 정리를 지시했고 집 변기 수리 지시했고 요것은요 확인해가지고 확인된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그만둬야죠. 그런데 5년간 보좌진을 46번 교체했다. 이것도 이례적인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그런데 46번 교체했다고 그게 죄입니까? 그 상황을 봐야죠.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이 청문회에 가서 거기서 소명을 듣고 거기서 증명되어야지 청문회 전에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 전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사퇴해라?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도 국민의힘에서 유상범 의원님입니까? 뭐 경기도청에서 김혜경 여사가 과거에 있었던 의혹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시던데 아니 A를 얘기하면 A를 얘기해야지 왜 갑자기 B를 얘기합니까?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갑질과 관련된 의혹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확인된다면 저것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은 분명히 해드리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청문회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송영훈 전 대변인. 사실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제일 먼저 제기됐던 의혹이 집 변기를 수리를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그 이후에 해명이 나왔죠. 나 시킨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최초 보도를 했던 매체에서 문자를 공개하면서 이게 이제 거짓말 해명이다라는 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 해명이 드러난 셈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변기에 관해서 답변을 한 피드백 내용이 공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선우 후보자 측에서 저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누가 제보를 했는지 색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암시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지시를 본인이 한 번만 했으면 그것을 누가 제보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2번 이상이거나 여러 번이니까 저런 갑질 논란에 관해서 누가 제보했는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한두 번이 아니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A를 말하면 A를 얘기하지 왜 B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그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폭로한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사적 심부름 수발 이런 문제들은요. A와 B 관계가 아니라 A와 A-입니다. 충분히 겹쳐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수발을 들고 심부름을 하게 하면 그건 이미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거거든요. 그런 걸 바로 갑질이라고 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에도 그런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SNS 글도 있었습니다. 강선우 의원을 좋아하는 또는 따르는 사람의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가 본 강선우 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보좌진인 것 같아요. 딸은 예전에 직장 내 갑질로 큰 고통을 입었다. 우리 엄마, 우리 의원님은 의원님 같지가 않아. 친구 같아. 일주일 만에 딸이 한 말 트라우마 걱정했던 엄마로서 기뻤다. 부하에게 갑질 따위나 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장혜미 변호사님. 이게 지금 그동안 올라왔던 다른 갑질 의혹계 SNS 글과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이 좀 다르죠. 이제 보좌 직원들에게 이른바 갑질하지 않았냐, 좀 함부로 대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과 보호에 앞장서야 되는 여성가족부의 수장으로서 적당한가가 이 문제의 핵심인데 또 한 보좌 직원의 어머니라고 자처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 괴롭힘이 있었고 그 방에서 상당히 열애였고 소외됐는데 의원이 그 부분을 나서서 좀 해결해줬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치유가 됐고 본인이 딸이 근무했을 때 강선우 의원을 평가하기로는 그냥 의원이라고 하면 좀 어렵잖아요. 또 이게 갑을 관계인 그런 또 수직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오히려 친근한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강선우 의원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되게 고초를 겪는 그 어떤 어려운 노인분한테 벌금을 대신 납부해주기도 하는 또 이런 미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양면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직무 적합성과 관련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에게나 뭐 잘잘못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글도 있고 저런 글도 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누군가 증인이 있어서 참고인이 있어서 뭔가 좀 물어보고 싶어도 이번 청문회는 대부분이 증인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이런 의혹이 나와도 청문회 과정에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라는 걱정은 좀 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SNS 글을 올렸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랬어요. 대통령님의 눈이 너무 높으십니다. 인수위 없는 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찾고 엄청 찾는데 참 어렵더라. 다만 후보자들이 가진 수많은 빛나는 장점들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욕심도 감이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인수위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제 조기 대선이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강훈식 비서실장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데 반대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가 높은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의 상식보다도 이른바 총리,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분들의 여태까지 해오신 뭐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 상식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뭐 그 미담 같은 것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진이 A를 때리고 B 안 때리면 일진짓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강선우 의원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여성 보좌관에 대해서는 아유 잘했다 뭐 위로도 해주고 막 케어도 해주고 그랬을 수
수 있는데 뭐 만약에 어떤 남자 보좌관한테는 막 굉장히 싸납게 하면서 그렇게 갑질 갖다가 하면 그건 갑질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건 당연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 변기 수리 문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보좌진을 뭐 46번이나 바꿨다 이런 이야기들은 갑질이라고 한 팩트가 있었다라고 강하게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이재명 대통령은요.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에 맞는 분을 뭐 이렇게 아주 잘난 분, 아주 뛰어난 뭐 성인 군자, 철인 이런 분들 우리가 장관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 1도 없고요. 그야말로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이고 본인 일 잘하고 그렇게 갑질 같은 거 안 하는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분을 그 장관으로 모시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은 그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예. 사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 대변인을 했었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단식 투쟁을 할 때 그때 그 이부자리를 좀 봐주고 이런 모습들이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를 하면서 의원이 저렇게 당 대표를 위해선 저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강선우 의원이 일부 보좌진들한테는 일부인지는 더 몇 명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갑질을 한 건 누구한테는 아첨하고 누구한테는 갑질하고 고위공직자가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해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14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겠죠. 자, 저희가 청문회 일정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워낙 많은 청문회가 있습니다. 당장 14일 월요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경원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명이나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가족이 뭔가 태양광 사업에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라는 의혹을 빚고 있고 강선우 후보자는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고요. 또 권어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도 돈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이게 무슨 돈이냐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고요. 자, 1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 논문 표절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혹시라도 네. 만약에 낙마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누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 정말 난감한 질문이네요. 네. 근데 저는 낙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아무래도 저 많은 분들 중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부터 공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최소한도로 이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좌진과의 관련된 이 갑질 문제는 저는 추워도 감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동종업계 종사자였기 때문에 예. 그들의 마음을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청문회 문화가 왜 자꾸 청문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청문회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청문회 전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마치 그만둬야 된다는 식으로 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 소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국민의힘도 나중에 집권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또 거기도 인사청문회 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청문회도 하기 전에 낙마를 시켜버린다고 하면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이 고위직으로 나서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의혹이 있더라도 제기는 많이 하시되 청문회를 한번 지켜봐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음악 만든 거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했더군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실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진숙, 이종석, 김용훈. 이진숙은 표절왕. 이종석은 과속 중독. 김용훈은 전가오범. 모두 부적격. 투기 세력들도 예, 이런 식으로 3절까지 있습니다. 송영호 대변인. 재밌게 만든 영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낙마 여부는 여론이 평가를 해줄 것 같아요. 여론이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물러나든
용산에서 신호를 주든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임명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설령 국민 눈높이는 못 맞추더라도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보좌진의 눈높이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강선 의원 외에도 국회의원이 166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한 명당 입법 보좌진이 9명이니까 1,494명의 민주당 국회 보좌진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1,500명 가까운 민주당 보좌진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갑질을 견디고 참고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이유로 사표 수리할 때 2006년 8월 8일에 교육부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무려 19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민주당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그대로 걸어놓을 수 있겠는가?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면 이 문제는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장 모레 청문회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문회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